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웠었어. 등차 수열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등비 수열은 뭐냐면 이웃탄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한 거였어. 자, 그래서 비율이라는 거 우리 분수로 표현할 수 있지? 이전항 분의 다음항, 이게 비율이 될 거고, 이게 어떤 상수값으로 일정한데 우리가 이거를 R이라는 문자로 표현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공통된 비의 약자 공비라고 불렀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비 수열이 되면 수열의 항 사이에, 이웃한 항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랬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 수열의 식을 알고 싶다는 소리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였으니까 어떤 식으로 구했었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버리면 되겠고, 왜? 여기서 양변에 an 곱해버리면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 이전 항에다가 r만큼, 공비만큼을 곱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거니까 a1 r제곱, 그럼 자연스럽게 a4는 a1 r 세제곱. 자, 그러면 항의 순서랑 공비의 지수랑 얼마만큼 차이가 나? 1만큼 차이가 나지? 자, 그러면 임의의 n번째 항 an이라고 하는 건 a1 곱하기 r의 n-1 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이랑 공비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런 항 사이의 간격은, 항의 간격이 얼마큼 차이나? 두 칸 차이 나지? 그 말은 공비를 두 번 곱했다라는 말이니까 항 두 개가 주어지면 얘네 둘 사이에 뭘 보면 돼? 비율을 보면 되는 거겠지? 어떤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A2의 값이랑 A4의 값을 알아. 그러면 A2분의 A4가 R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공비를 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봐봐. R의 N제곱, 2의 X제곱, 이런 꼴이지? 이거는 뭐랑 관계가 많이 깊을 거야? 지수함수랑 관계가 깊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당장 이거 볼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세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가운데 껴있는 항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 역시 연속하는 세 항이, 굳이 연속하지 않아도 괜찮긴 하는데, 등비 수열을 이룬다. 어떤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수를, 얘는 등비 수열의 가운데에 있는 항이니까 등비 중항이라고 그러고, 이 셋 사이의 관계식을 이 가운데 항, 등비 중항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 자,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앞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항을 뭘로 나눠버린 거야? 공비로 나눠버린 거겠지. 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항은 가운데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준 거기 때문에 긴장했나 봐. 찍고 있어가지고 얘네 둘을 곱하잖아. 곱하면 어떻게 될 거야? R이 약분돼가지고 사라지면서 AN과 AN 플러스 2의 곱이 N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AN 플러스 1까지 곱해버리잖아. 그러면 AN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등차 중항은 합이랑 관련이 있었고 평균이랑 관련이 있었고, 등비 중항은 곱이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이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 쭉 보고 있었어. 그래서 이 뒤에 등비 수열의 합도 나오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마저 문제를 쭉 풀어보고 등비 수열의 합이 나오면 등비 수열의 합까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서 마무리를 지었었냐? 7번 문제까지 풀고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8번 문제를 볼 건데, 2차 방정식 나왔지? 뭔가 근과 기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그래서 8번 문제 보시면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그랬어? 베타가 더 크다 그랬지? 자, 이 상태에서 알파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베타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지? K는 양수라고 했고. 자, 그러면 보자마자 어떤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등비 중항의 성질에 따라서 알파 베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뭐에 대한 정보를 준 거야? 근에 대한 정보를 주고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봐야 되겠지. 자연스럽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그리고 알파 베타가 125다 라고 써놔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뭐 알파 베타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건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어쨌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몇 알파 베타? 2알파 베타 아닙니다. 4알파 베타를 빼버리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그럼 그냥 요 4알파 베타도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보내버릴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5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는 125인데 여기다가 5를 곱하면 625가 되겠지?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K의 제곱. 자, 그러면 625는 누구의 제곱일까? 25의 제곱이지? K는 원래 뿔바 25인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25입니다 라고 하면 K에 바꿀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 2차 방정식의 근각의수와의 관계는 정말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볼 때마다 체크해 놔야 돼. 자, 9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등비 중앙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4분의 루트 3 그리고 코사인 120도 사인 세타가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뭘 구하라 했냐 했더니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A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지. 그럼 결국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자, 뭔가 이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코사인 120도 이거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지. 요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이거 각변환하면 어떻게 돼? 코사인이야 사인이야? 코사인이지? 각은 3분의 파이 각변환하는 이유는 요 1,3분의 각을 쓰기 위함이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을까 안 붙을까? 붙지?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거를 우리 보각관계에 있다 그러는데 사인은 보각끼리 같을 거고 코사인은 보각끼리 부호가 다르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자연스럽게. 자, 물론 이거 있잖아. 비율이 일치하니까 요 사이의 비율 봐가지고 구할 수도 있거든. 그냥 심플하게 등비 중앙의 성질 써버려. 그게 훨씬 편해. 자, 그러면 가운데의 제곱 4분의 1은 양 끝의 곱이니까 4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4 곱해버리면 루트 3 사인 세타가 1 될 거고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이 되긴 하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분모에 있는 루트 그대로 두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의 역수 사인 제곱분의 1은 3이 될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3분의 10이 되겠지?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여기다가 쓸 수 있겠지? 10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세 양수 A, B, C인데 이 사이의 대소관계가 A가 제일 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네.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난 뭐가 궁금하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값이 궁금한 거야. 자, 4번 조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분의 2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A, B, C 세수의 곱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이거는 뭐 문제를 푸는데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는 막간 상식은 다 아니고 등비 수열에 관한 이야기인데 잘 봐봐. A, B, C가 전부 다 양수야. 그러면 공비는 기본적으로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지? 왜냐면 음수를 곱하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가 바뀌니까. 자, 양수이면서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어. 그럼 공비가 1보다 클까 아니면 0과 1 사이일까? 0과 1 사이겠지? 그래서 양수이면서 값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 하지만 뭐 이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이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해야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B-T, B 플러스 T 이런 식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바꿔줬단 말이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도록 만들어줄 텐데 등비 수열은 공비를 계속 곱하는 거지. 그러면 다음 항은 BR이라고 잡으면 될 거고 이전 항은 반대로 공비를 곱하는 대신에 나눠주면 될 거니까 R분의 B라고 적어두면 되겠지. 자, 그리고 원래 등차 수열은 뭔가 공차를 계속 더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더해보면 뭔가 독특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등비수열은 공비를 계속 곱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의 본체는 결국 곱셈이야, 곱셈. 그래서 곱을 먼저 보면 좋아. 근데 A, B, C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곱하면 R이 약분돼서 날아가 버리고 결국 뭐가 돼버려? B의 세제곱 되는 거지? 자, 이게 8분의 1이니까 B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 되겠지. 자, 그러면 B가 2분의 1이잖아? 얘 써주면 R분의 1 곱하기 2분의 1. R분의 1 곱하기 B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2R분의 1 되는 거지? 더하기 그 다음에 B는 얼마였어? 2분의 1 더하기 C는 B 곱하기 R이니까 2분의 1 R. 요게 얼마란 말이야? 8분의 21이란 말이겠지.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래 값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지워놓고 아래쪽에다가 풀어볼게. 자, 그러면 2R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R은 얼마야? 8분의 21이지. 자, 그러면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 곱할 건데 8에다가 R까지 곱해줘야 되겠지? 8R을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 다 곱해줄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 여기는 4R 여기는 4R 제곱 여기는 8R 곱해주면 21R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4R 제곱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7 되지? 자, 그러면 1, 4, 4, 1 해놓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R은 4 아니면 4분의 1 사실 이거 필요했었나 아까? 공비가 0과의 사이라는 거. 그럼 공비가 4 아니면 4분의 1이거든? 근데 양수가 가면 갈수록 작아져야 되니까 둘 중에 4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자, 그럼 봐봐 가운데가 여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공비 4분의 1만큼 곱해주면 C는 얼마가 되겠어? 8분의 1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는 이 B값에다가 4분의 1을 나눠주는 거는 역수인 4를 곱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2분의 1에 4를 곱하면 얼마가 될 거야? 2가 되겠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4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64분의 1. 그러면 64로 통분하면 얘는 64분의 256 될 거고 여기는 16 곱해야 되니까 16 더하기 1 그러면 64분의 이렇게 둘이 더하면 270인가? 거기다가 1 더하면 273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10번 이런 식으로 결국 이 A, B, C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R을 구하고 나서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이 A, B, C의 대소 관계를 보고 R이 4가 돼버리면 계속 절대값이 커지니까 반대로 뒤로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양수가 뒤로 갈수록 작아지려면 공비는 1보다 작아야 될 거야. 그래서 녹음을 끊어버리지 중간에 굉장히 평온해지겠는데 녹음을 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는 이제 11번 문제 볼 건데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3k는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에 x좌표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그랬지. 사실 이 3차 함수 자체는 나중에 우리 2학기 때 수학2라고 하는 교과에서 다룰 거야. 근데 이제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 아니고 자 봐봐 이 친구가 누구랑 만난대? x축이랑 만난대. 그럼 우리 2차 함수 생각해보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거는 뭘로 봤었어? 2차식이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으로 봤었지? 그럼 마찬가지야 결국 이 3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은 y에다가 0 집어넣은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말하는 것일 거고 그 교점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어. 자, 그때 k 값이 어떻게 되냐 그랬지? 자, 그러면 어쨌든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거거든?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니까 얘는 사실 얘를 기준으로 보면 좋긴 한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봐볼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봅시다. 왜냐면 그 일정하게 내가 해야 되니까
원래 쌤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얘만 유독 맨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거 A로 잡으면 A, AR, AR 제곱 이렇게 보는 편이긴 한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내가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자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내가 그냥 가운데를 A로 잡고 앞에 있는 근을 R분의 A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근을 AR 이렇게 잡아가지고 볼 건데 근에 대한 정보를 줬어. 얘네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리고 나는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2차원 개수는 세근의 합이랑 관련이 있네. 자 그러면 세근의 합 볼 건데 첫 번째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R. 자 요거는 6이야 아니면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지? 세근의 합은 2차원 개수 곱한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곱합 보겠지? 둘이 곱하면 A제곱 요렇게 둘이 곱하면 A제곱 R 요렇게 둘이 곱하면 A제곱 요렇게 되나?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둘이 곱하면 R분의 A제곱이지? 이렇게 되겠지? 자,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8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세근의 곱 그러면 얘가 A 세제곱이고 여기가 상수항 부호반대니까 3K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엔 뭘 구하는 게 목표야?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표야. 굳이 R까지는 구하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A의 값을 구해볼 건데 자 이런 거 있잖아.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볼 때 얘네들 사이에 뭔가 유사한 연결고리를 볼 줄 알아야 돼. 보면 봐봐. R분의 A, R분의 A제곱 그 다음에 A, A제곱 AR, A제곱 R 위에 식에다가 얼마만 곱해버린 거야? A를 곱해버린 거지. 자 그래서 A를 곱한 거니까 1로 내려올 때 얼마 곱했는지 보면 돼. 얼마 곱한 거야? 마이너스 3 곱한 거지. 그러면 A가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3이란 소리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3K가 마이너스 27이니까 K는 마이너스 3으로 어? 3 그러네. 마이너스에 꽂혀가지고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지? Sorry. 3을 곱한 거니까 A가 3이 돼야 될 거고 A의 세제곱은 27. 그러면 27이 3K니까 K는 9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어쨌든 좀 유형화되어 있는 거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거고 이 세 근의 합이랑 두 곱합 사이에 요 사이의 유사성을 찾아야 돼. 얼마큼을 곱했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자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겠지. 물론 나중에 내가 R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A의 값 여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2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돼. 양변에 R 곱해버리면서.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부터는 본격적으로 도형에서의 등비수열의 활용 요거 볼 거거든. 자, 봐봐. 우리 도형에서는 등비수열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 자, 어떤 도형에서 등비수열이 이룬다는 말은 뭘 가지고 등비를 볼 거냐면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등비수열을 볼 거야. 자 그런데 등비라는 말은 뭐가 일정하다는 말이냐면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이야. 그럼 도형의 입장에서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 닮음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닮은 도형이 계속 등장할 거거든. 결국에 뭘 구해야 돼? 닮음이기 때문에 닮은 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닮은 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서로 대응되는 두 변의 길이비라든지 아니면 넓이비가 주어져 있어. 넓이비가 1대 9래. 그러면 반대로 넓이비의 제곱분을 취해버리면 닮은비는 1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반대로 닮은비가 구해진다면 닮은비를 제곱해버리면 넓이비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닮은 도형이 나온다, 닮아 있는 도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등비수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꼭 해봐야 돼. 얘는 이거 지금 수원에서만 다룰 게 아니라 나중에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은 미적분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거야. 이런 문제는 모의고사라든지 내신 같은 부분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유형들이야.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버리잖아. 별로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자 보자.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각삼각형 ABC인데 AB의 길이가 3이고 BC의 길이가 5고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인데 이 빗변 AC 위에 한 점을 찍었대. 자, 그래가지고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이게 정사각형이 되더래. 자, 그리고 같은 규칙성으로 계속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얘를 A1, A2, A3 그래서 그 한 변의 길이들을 이렇게 항으로 잡아놓은 거지. 자, 그럴 때 A7분의 64, A1, A8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얘 값을 구하세요 그랬지. 그냥 봐봐. 뭔가 우리가 지금 어떤 도형들을 계속 정사각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계속 같은 규칙성으로 반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어떤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잖아 도형에서. 그러면 닮음인 도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실제로 닮음인지 아닌지는 뭐 구해봐야 알 수 있는 거겠지만 실제로 아마 해보면 닮음일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닮은 비가 전부 다 일정할 거야. 뭐 여기가 2대1이면 여기도 2대1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하다는 말은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이지. 그러면 공비가 들어가 있는 등비 수열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서 내가 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등비 수열에 내가 일반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랑 그 다음에 요 사이의 비율인 공비를 확인해 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거 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구할 건데 이 여덟 번째 항까지 가려면 이 행동을 8번 반복해야 돼. 이 8번 반복해가지고 할 건 아닌 것 같지? 자, 그래서 첫 번째 항, 규칙성을 보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할 건데 자, 원래 기본은 뭐냐면 한 두세 개 정도는 직접 구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넓이가 8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2야. 그러면 공비가 뭘로 일정해? 2분의 1로 일정하지?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일정한 비율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지간하면 이런 비슷한 모양은 반복되잖아? 닮음이야 닮음. 그리고 등비수열을 이룰 거야. 사실은 두 개만 구해도 상관없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그래야 공비를 구할 거니까. 자, 그래서 구해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넓이부터 봐야 되겠지? 요게 정사각형이래.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직각삼각형, 조그만 직각삼각형이랑 큰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 A1의 길이 구할 거야. 자, 그럼 봐봐. 밑변대의 높이의 길이가 5대 3이야.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정사각형은 가로의 길이도 A1이고 세로의 길이도 A1이기 때문에 이 작은 직각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는 A1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높이의 길이는 3에서 A1 뺀 거지? 3-A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밑변 대 높이의 길이 A1 대 3-A1이 몇 대면? 5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비례식 풀어버리면 15-5A1은 3A1 되는 거라서 넘겨버리면 8A1이 15가 되는 거니까 위로 올라갈게. A1은 8분의 15.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15가 된다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각형을 구할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까지 구하고 나서 조금 더 이걸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자, 일단 난 이거 먼저 구할 거야. 자, 그 다음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자, 지금 이 길이가 8분의 15인 거지. 그지? 그러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8분의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5에서 8분의 15를 뺀 거니까 8분의 40에서 8분의 15를 빼서 8분의 얼마가 됐어? 25가 되겠지. 5에서 8분의 15만큼을 뺀 거니까. 그치? 자, 근데 봐봐. 결국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안에 쏙 박혀있는 정사각형 A1이랑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안에 쏙 박혀있는 정사각형 A2랑 닮음 아니니? 이 모양 자체가? 그럼 기본적으로 얘랑 얘도 닮음이겠지. 근데 누구끼리의 비율로 봐도 돼? 직각삼각형의 변을 이루는 것들끼리의 비율을 봐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3에서 8분의 15가 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될지 생각하면 되겠지? 아니면 뭐라고 해도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버려. 이거 식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헷갈리잖아. 내가 궁금한 게 3에다가 도대체 얼마를 곱해야 8분의 15가 될 건가 이 얘기잖아. 그러면 3R은 8분의 15라고 써놓고 그냥 R 구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막 8분의 15에서 3을 나눈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그러면 R은 8분의 5가 되는 걸 거고 얘는
다음 정사각형으로 넘어가더라도 비율이 일정하겠지. 자, 그러면 A에는 기본적으로 등비 수열을 이룰 거고 첫 번째 항은 8분의 15고 공비가 얼마인? 8분의 5인 등비 수열을 이룰 거란 이야기야. 자, 그러면 A에는 A1 곱하기 A1은 이거 구했지? 첫 번째 항 8분의 15 곱하기 공비 8분의 5에 n-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럼 봐봐. A1이야 뭐 8분의 15 요 값일 거고 A7은 8분의 15 곱하기 8분의 5의 6제곱. 그 다음에 A8은 8분의 15 곱하기 8분의 5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물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구해도 돼. 그 다음에 약분 잘해야 되는데 잘 봐봐. 사실 A7분의 A8 이웃탄당 사이의 비율이지. 이거 자체가 뭐인 거야? 공비인 거지. 공비가 얼마? 8분의 5인 거잖아. 그리고 A1 얼마? 8분의 15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64 곱하기 8분의 15 곱하기 8분의 5가 될 거니까 88에 64 약분해버리고 15 곱하기 6, 75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비슷한 모양의 도형이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 열의 9 이상은 닮음일 거고 닮음이면 등비수열. 왜? 비율이 일정할 거니까 등비수열을 이룰 거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가지고 첫째 항과 공비 구하면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는 거겠지. 앞으로 이거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 다음 13번 문제 볼 건데요. 13번 문제. 한번 내가 그림을 그릴 자신이 있는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기까지는 도저히 절대 못 그리겠고 때려 죽여도 못 그리겠고 그림 1까지는 어떻게 한번 노력해볼게. 3번 문제 보시면 30분 지났나?